네, 안녕하세요. 유대현 나경선 내과의 나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통풍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고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통풍은 굉장히 흔한 질병이고 최근에 굉장히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논문인데 보시면은 2002년부터 2015년, 13년 사이에 통풍의 유병률이 5배 정도 증가했고 전체 인구의 한 2%가 통풍에 걸려있는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요즘에는 젊은 층, 20, 30대 젊은 층에서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환자 병원을 찾는 통풍 환자들이 거의 20대라고 할 정도로 젊은 층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풍은 사실 다른 관절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진단도 그리고 치료도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통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풍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 편견 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인데 사실 통풍 주제는 비욘디에서 가장 많이 다룬 질병 중에 하나이고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강의를 계속 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풍의 진단, 치료 같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강의보다는 제가 통풍 환자로부터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오늘 시간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엄지발가락이 아픈데 통풍일까요? 사실 통풍이 엄지발가락이 생긴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발가락이 아프시면 이제 통풍을 먼저 생각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29세 남자 환자고요. 근데 술을 먹거나 또는 운동을 한 다음에 발가락이 좀 아프시고 해서 오셨는데 실제 요사는 한 6.2 정도로 약간 높은 듯 했고요. 그리고 염증 수치인데 이게요.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 전체보다는 바닥 쪽에 이렇게 눌렀을 때 좀 통증이 있는 압통이 있었고요. 근데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 엄지발가락 아래쪽에 이렇게 타원형 모양의 작은 뼈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이제 참깨뼈 또는 종자골이라고 하는데 안쪽에 보시면 이 안쪽 뼈가 두 개로 갈라져 있는 모양이 좀 발견되었고요. 이거를 초음파로 자세히 보니까 이 뼈 주변에 이렇게 뼈들이 굉장히 불규칙한 모양으로 있는 그런 소견이 보여서 이분은 이제 통풍보다는 종자골에 생긴 염증, 종자골염이라고 그러는데 종자골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케이스입니다. 사실 엄지발가락의 통증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자골염 말고도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 안쪽이 이제 빨갛게 또 좀 부어오르면서 아픈 그런 무주예반증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퇴행성 관절염도 이 엄지발가락이 잘 생깁니다. 또 루마티스 관절염, 또 척추관절염, 다양한 이런 염증성 관절염도 엄지발가락을 침범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다 통풍은 아닌 거죠.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통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검진을 했는데 요산이 높다고 하고 관절이 여기저기 좀 아픈데 통풍일까요? 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요산이 높다고 해서 그 자체가 통풍으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산이 높은 환자 중에 아주 일부에서만 통풍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요산이 높은 게 바로 통풍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요산이 또 이런 바늘 모양의 이런 결정을 만드는데 이런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이 결정에서 염증이 또 생겨야 되는 이런 단계를 다 거쳐야 통풍의 증상, 즉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픈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통풍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요산 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만들어지고 염증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관여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온도가 낮았을 때, 그러니까 추위에 노출되거나 또 낮은
pH, 그러니까 그 몸이 산성화가 되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몸이 산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쳤을 때 이런 조건들이 이런 결정과 또 염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통풍으로 진행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아주 확실한 그 통풍에 의한 증상이 없을 때는 그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통풍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을 쓰지는 않죠. 쓰지는 않고 이런 음식이라든가 술 같은 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사들이, 특히 류마티스 의사들이 뭐 요산, 뭐 결정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들을 막 떠드는데 사실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산이 한 그 농도가 7 이상이 되면 이제 과포화라고 해서 더 이상 녹지 않는 그 시점에 이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산이 더 올라가거나 또 뭐 산도가 더 높아지거나 또 온도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 이런 조건들이 이제 겹치게 되면 이런 녹아있던 그리고 형태가 없는 요산이 이렇게 바늘 모양의 형태를 갖춘 이런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이제 평광현미경 사진인데 보시면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바늘 모양의 그 결정을 현미경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바늘 모양의 결정은 또 염증 세포를 잘 불러들이게 하고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데, 아주 극심한 염증이 뭐 한 수시간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할 정도로 발을 절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또 이런 바늘 모양의 이런 결정들이 여러 개가 또 수만 개가 쌓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이런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결절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결절까지 생기신 분들은 그 통풍에 굉장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상태, 이전 상태보다 더 적정의 치료를 이제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평광현미경으로 이제 관찰한 요산 결정인데요. 저희 환자, 그 병원에 찾아온 저희 환자 그 발가락 관절에서 뽑은 그 관절액을 현미경으로 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주 이제 날카로운 그 바늘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바늘의 방향에 따라서 이쪽 방향은 노란색이고 또 이쪽 방향은 파란색인 굉장히 그 아주 특징적인 광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 요산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뾰족한만큼 많이 아프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질문은 이제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식습관이 통풍의 원인인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근데 뭐 주위를 둘러보면 그 통풍 환자들보다 본인보다 술을 또 고기를 더 많이 드시고 더 뚱뚱한 분들이 많은데도 그분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통풍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보면 이제 요산은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요산을 형성하는데, 사실 음식을 통해서 요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겨우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70%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그 조건이 이제 이런 비만 같은 경우죠. 근데 사실은 이 요산이 이렇게 만들어진 요산보다 더 중요한 게 요산의 배설이거든요. 요산은 그 신장을 통해서 70% 이상이 배설되고 나머지 30% 이하는 이제 장을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 신장의 요산 배출 능력이 그 요산의 혈중 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죠. 근데 요런 요산의 그 신장 배출 능력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그 유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면 가족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그 음식은 사실 전체 만들어진 요산의 30%밖에 차지하지 않고, 또 그보다는 더 요산의 배출 능력이 더 요산의 혈중 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음식이 그렇게 요산의 혈중 농도에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이제 음식 얘기인데, 이제 뭐 우리가 그 통풍 환자는 고기하고 이제 생선을 먹으면 안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통풍과 그 음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등푸른 생선 그리고 고기죠. 그래서 진짜 먹으면 안 되나? 사실 이제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이 이제 퓨린이 많이 드는 음식인데, 주로 100g당 150mg 이상의 그 퓨린이 들어있는 경우를 이제 우리 고퓨린 음식이라고 피하자고 그러죠. 가장 많은 것은 사실 내장입니다. 내장은 뭐 300에서 1000 정도로 압도적으로 가장 더 많이 농축되어 있는 게 내장이고요.
그 다음에 해산물이고, 그 다음에 육류,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인데, 보시면 육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닭고기 순서대로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알코올인데, 술을 먹으면 요산이 올라간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수에는 이 퓨린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맥주, 효모가 들어있는 맥주에만 일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술이 이제 요산을 올리는 얘기는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줄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보다 그 육류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해산물도 먹지 않고 육류도 아예 먹지 않는 것보다는 그 내장류 같이 굉장히 그 농축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육류 부산물만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해산물이나 육류들은 또 우리 몸에도 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뭐 오메가3라든가 뭐 필수 지방산 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먹기보다는 이제 적당량, 가능하면 적게 먹고 적당량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술 얘기를 하는데, 통풍 환자는 술 입에도 되면 안 되나요? 뭐 안 되는 게 훨씬 좋죠. 예. 그리고 사실 이게 통풍 환자들 그 대부분이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고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안 먹지 말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 자체에 그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술이 대사되면서 요산을 많이 만들게 하고, 특히 또 이 젖산이 만들어지는 젖산이 요산의 그 소변 배출을 그 억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요산을 굉장히 많이 높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알코올은 그 요산이 또 이 결정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늘로 바뀌어갖고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결정화와 염증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통풍에 사실 술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그 소량의 음주는 또 정상인에서는 요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음주 보면 뭐 이런 그 음주라는 그 정의가 이제 맥주로 따지면 한 캔이고, 소주 2잔, 사케 2잔, 양주 1잔, 와인은 뭐 한 글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술 중에서 와인은 그 폴리페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폴리페놀에 그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술로 인한 그 통풍에 대한 나쁜 영향을 많이 감소시킨다고 해서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면 통풍 환자도 술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불행히도 그 이미 요산이 높거나 그리고 통풍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그 소량의 알코올도 요산을 더 높이고 또 통풍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피하는 게, 안 먹는 게 답인데 쉽지가 않죠. 저는 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힘들지 않은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주 거의 지키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게 이제 약을 일단 기초적으로 먹어라, 반드시 먹고, 그리고 술을 드실 때는 이제 맥주는 이제 절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그보다는 이제 와인, 사실 막걸리 얘기를 하는데 막걸리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이나 소주를 드셔라. 그리고 그 주량은 한 병 이내로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충분히 물을 마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알코올이 대사되면서 그 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탈수가 일어나거든요. 그 탈수는 또 그 통풍에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많이 마시는, 이런 좀 약간은 말이 안 되지만 현명한 지금 음주 습관을 좀 갖는 게 그래도 통풍을 악화시키지 않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통풍에 또 이제 좋은 음식이 뭐가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 뭐 통풍과 음식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이런 복잡한 차트가 많이 나오는데,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는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정리 다시 해보면, 통풍에 나쁜 음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장류, 그리고 또 생선 중에서 알이겠죠. 이게 많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육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드시면 안 좋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액상과당인데, 이제 액상과당이 이제 콜라나 사이다, 과일 주스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액상과당은 잘 모르시면 있는데, 일단은 음료수 중에서 단맛이 난다 그러면은 다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액상과당은 알코올처럼, 술처럼
그 요산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또 요산의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20대, 그 음료수를 많이 먹는, 즐겨 먹는 20대에게 문제가 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음식이 많이 유명한 얘기인데, 체리가 좋다. 네. 근데 체리를 사실 뭐 사시사철 드실 수가 있나요?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커피. 다행히도 커피는 요산의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좋다고 되어 있고요. 단 여기에 이제 뭐 커피 시럽을 넣거나 설탕을 넣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커피는 그냥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이타민 C 또 요거트 같은 그 저지방 유제품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또 이 음식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복잡하고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뭐 이렇게 막 좋은 거를 막 찾아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나쁜 술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뭐든지 적게 먹어라. 그리고 또 물을 충분히 또 평소보다 많이 먹어라 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통풍은 이렇게 단순히 그 관절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심장이나 뇌혈관, 혈관계통에 좋지 않은 그 대사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풍 환자들 보면은 비만,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병들이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풍 환자들이 어떤 음식을 조심할 때 뭐 퓨린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 특히 탄수화물,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또 운동도 좀 가급적 규칙적으로 하고 또 체중도 좀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이런 뇌나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풍약을 잘 먹고 있는데 발작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케이스를 보면은 남자 환자고 7년 전에 통풍을 진단 받았는데 약을 먹다가 또 안 먹다가 또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먹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산은 5 정도 잘 유지되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이틀 전에 발가락이 또 아파서 오셨어요. 그 당시 또 검사했는데 요산은 5.0은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 이제 자세히 물어보면 이제 술이죠. 최근에 이제 연말이어서 술을 좀 많이 드신 게 이제 원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환자 이제 발가락을 제가 초음파로 봤더니 이렇게 발가락 관절 안에 이렇게 물이 있고요. 물 뽑아서 검사했더니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바른 모양의 요산 결정이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오래되셔서 이 결정 말고도 이 발가락 관절 바깥쪽에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있어서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절이죠. 결절 덩어리. 이 그림은 이 환자분 건 아닌데 다른 환자분 건데 이 결절을 이렇게 바늘로 조금 뜯어내 가지고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이 작은 이 바늘 모양의 결정이 막 수만 개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술을 드셔가지고 이게 이제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러면 젖산 때문에 혈액이나 체액이 또 산성화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요산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결정화가 돼서 염증을 일으킨 경우고요. 또 다른 원인은 또 요산의 잦은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다가 중간에 중단했다가 다시 드시거나 하는 분도 있고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또 고기를 안 드시다가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도 요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도 염증이 통풍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탈수입니다. 탈수는 이제 술을 드실 때도 일시 일어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일시적인 탈수가 일어나서 이게 또 통풍 발작을 조장하기 때문에 꼭 운동하실 때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통풍 환자들이 우리 심장에서 가장 먼 엄지 발가락이 생긴 이유가 우리 몸에서 가장 상대적인 체온이 낮은 곳이 발가락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통풍 환자들은 이제 겨울철에 이제 맨발로 다니거나 이렇게 좀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는 것을 좀 피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돌부리에 부딪히거나 가벼운 외상에도 이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풍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하면 안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분 많죠. 이것 때문에 사실 통풍이 잘 치료가 되지 않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통풍을 생각을 할 때 이게 관절에 생기는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산이 몸에 쌓이는 대사질환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또 알다시피 치료를 하지 않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발작이 생기고 나서
뭐 어떤 분들은 3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증상이 없는 동안에도 이 요산은 이렇게 몸에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면서 또 신장에 돌을 만들고 또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관절의 그런 변형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고요. 더 멀리 나가서는 동맥경화증을 또 일으켜가지고 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을 치료할 목적이 단순히 그냥 그런 염증에 의한 통증, 발작을 안 생기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요산을 잘 관리해서 신장이나 관절 그리고 심장, 혈관 등의 만성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그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말씀드려서 지나가겠고요. 그리고 또 이미 생긴 통풍 결절은 치료하면 없어지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이제 이분은 좀 심한 환자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89세 여자 환자고 10년 전에 무릎 수술하면서 통풍이 발견돼서 치료를 하셨고요. 근데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도 발가락 또 발목, 손가락에 염증이 생겨서 저한테 찾아오신 분인데 당시 요산이 7.0으로 조금 높았습니다. 저희가 요산을 6 이하로 치료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좀 높은 편이고요. 또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틴 수치인데 1.9면은 정상 신장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신 분이었고 사진처럼 보면 덩어리가 손가락 마디마디에 이렇게 보여 있고요. 또 엑스를 찍어보니까 이미 덩어리가 뼈를 많이 녹여가지고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결절은 이분은 사실 좀 운이 좀 나쁜 거죠. 이미 진단은 잘 받았는데 충분하게 치료를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셔서 이제 오신 분이고요. 근데 이런 결절도 치료하면 이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랫동안 통풍을 앓았던 분일수록 오래 걸리고 특히 또 오래되면 또 이게 석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잘 없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아주 크지 않은 그런 결절은 잘 치료하면 요산을 6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면 7개월 이후부터 조금씩 줄어들어서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번 또 다른 선생님들이 좀 강조했던 내용이긴 한데 통풍 환자의 생활 수칙입니다. 우리 대한 류마티스 학회에서 만들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배포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통풍은 만성 질환이다. 가끔 아픈 이런 관절염이 아니라 대사성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건 평생 관리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산 저하제 통풍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를 하는데 그 약은 굉장히 꾸준하게 거르지 않고 잘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요산 농도를 6 이하로 정확하게 잘 조절해야 그런 합병증을 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통풍 말고도 이런 성인병들이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통풍에 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이런 관리도 함께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이런 약도 잘 드시지만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한데 음주를 가능하면 줄이고 또 과식은 좀 피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당, 액상 과당 같은 음료수 같은 것을 안 드시는 그런 생활 습관의 교정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올라온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면서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도 이것이 요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환자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꼭 추상화처럼 보이지만 이 환자분은 굉장히 아팠던 경우입니다. 질문 하나 볼까요? 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다음 한번 볼까요? 앞에 질문은 좀 어려워서 요거 미루시아님의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20대인데 통풍이 올 수 있나요? 종종 실내에 있는데도
발이 시린 증상이 있습니다. 손이 찰 때도 있는데 발 시린 증상이 더 많아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듯이 요즘 통풍 환자들이 거의 20대 어떤 경우는 10대 후반인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통풍이 굉장히 그 중년 남자들의 병이라고 알려졌지만 지금은 아주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든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발이 시린 증상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시린 증상은 이제 통풍하고 좀 사실 거리가 멀죠. 통풍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굉장히 심한 염증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발전한 염증이기 때문에 되게 염증이 생기면 한 수시간 안에 하루 반나절 안에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요거는 이제 통풍하고 직접적 관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리얼 421 환자분 질문을 볼까요? 예, 40대 남자 환자고 요산 수치가 9인데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신장이 망가질까봐 약 먹어서 떨어뜨려야 하는 것 아니냐 하니 통증이 없으니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3차 병원 류마티스트과 간다고 의뢰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거길 왜 가냐 식으로 말합니다. 그냥 지켜봐도 되나요? 저는 신장 망가 걱정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요산이 높아도 그 통풍에 의한 확실한 증상, 그러니까 뭐 발가락이 뭐 붓거나 아프거나 이런 관절염 증세 또는 또 신장에 뭐 돌이 생겼다든가 이런 요산이 높아서 생기는 그런 그 질병과의 어떤 관련이 그런 게 없다면 생기지 않았다면 일단은 이거는 이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 나라마다 좀 치료 지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그 요산이 아무리 높아도 이제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본은 구가 넘으면 치료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실은 이런 분들이 구가 넘은 분들은 사실은 지금은 증상이 없어도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증상이 발생할 확률이 50% 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장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좀 열심히 좀 지켜보고 또 요산이 좀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 생활 습관 교정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혈액 검사를 자주 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BDJ 볼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입니다. 요산이 7.8이 나와 다니는 병원에서 80ml 운암 줘서 복용 중입니다. 아마 페북소스테트라는 약인 것 같고요. 통증은 없고 3개월 단위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약 복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술은 2주에 1회 소주 한 병 마시고 있습니다. 2주에 1회 소주 한 병. 괜찮은데요? 이분은 이 약을 그 병원에서 주시는 걸로 봐서는 통풍 증상이 있었던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통증이 없는데 약을 먹어야 되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내용이 있었잖아요. 통증이 없어도 당연히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요산이 몸에 쌓이면서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산은 반드시 치료한다고 했을 때 6 이하로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술은 2주에 한 매 소주 한 병.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한보다는 좀 적게 마시는 거라서 더 안 마시면 좋겠지만 이 정도는 뭐 약을 잘 드신다는 조건 하에 허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약을 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DOT님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DOT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성이고 이거 혈압인 것 같은 키가 177에 72kg입니다. 엄지발가락에 통통 부어서 병원 갔더니 통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비스트로이드 소염제하고 위장보호약을 먹어서 지금 약을 먹고 나서 5시간 지나도 통증이 그대로입니다. 언제쯤 가라앉을까요? 피검사는 결과가 집에서 간간히 케미액주 즐기다가 새벽에 꿈에서 벌레가 엄지발가락을 세게 꽉 물어서 깨어났더니 실제로 엄청 아프길래 진짜 벌레에 물린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통증이 심했다는 얘기죠. 이분은 아마
처음 발작, 처음으로 이제 통풍에 의한 관절염이 생기신 분 같고요.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약을 주는데 약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여기 보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소염 진통제를 말하고요. 또 여기다가 또 콜킨이라는 약을 쓰기도 하고 또 스테로이드도 가끔 쓰는데 사실 그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그 약이 듣는 시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급성 발작인 경우는 약을 잘 드시면 보통은 3일 이내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죠. 다 없어지는 데는 좀 오래 걸린 분들은 일주일, 2주일 걸리기도 하는데요.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또 이 하루가 지났는데도 통증이 그대로라고 하면 다시 병원을 찾아가셔서 그 뭐 스테로이드를 또 따로 그 처방을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관절에 직접 주사를 맞는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세이드님인데요. 30대 중반 남성인데요. 요로 결석은 1년에 몇 번 생기는데 통풍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내장류, 알, 탄산음료, 술 아예 안 먹는데 요즘 배가 나오고 돼지고기, 닭고기는 좋아해요. 3년 전 요산 수치가 6.9 나왔는데 위험군인가요? 이분은 사실 사실 요로결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요로결석의 가장 많은 원인이 고요산 혈증입니다. 그래서 이분 수치가 6.9가 나왔고 그리고 결석이 몇 번 생겼다고 그러면 이분은 반드시 그 요산 수치를 더 낮추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는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꺼번에 많이 너무 자주 제가 자주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을 말하는데 그 정도 안 드시면 되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이미 요산이 높고 그리고 요로결석이 생겼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오리온 고래밥님 한번 볼까요? 네, 통풍 발작 올 것 같아서 콜킨정 처방받고 점심에 하나를 먹었는데 저녁에 카페인 생각 못하고 콜라를 마셨습니다. 약텀을 얼마나 약을 얼마 텀을 두고 먹어야 할까요? 했는데 아유 뭐 콜라 드신 건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분이 이제 발작이 의심돼서 콜킨을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30년 전에는 이런 통풍 발작에 콜킨을 1차적으로 처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콜킨을 또 좀 많이 먹어야 또 효과가 있지 하나를 드셔서는 별 효과가 없거든요. 효과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진짜 통풍 발작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염제, 또 스테로이드 를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콜라 마신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콜킨 약 드셨으니까 좀 두고 보시고 증상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약을 다시 처방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라이프님 볼까요? 방송에서 우연히 봤는데 나이가 20대 후반인데요. 통풍으로 발목이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원래 통풍은 나이가 있으신 남성이 잘 걸리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직업도 가만히 앉아서 업무를 하는 직업이라서 더 취약한 것 같은데 식습관의 문제일까요? 이거 아까 제가 제 슬라이드 강의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통풍이 더 이상 그 중년 남성의 병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주 뭐 거의 요즘에 제가 개업한 지 한 이제 12년 좀 됐는데 대학에 있을 때부터 보면은 갈수록 그 통풍 환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이면 절대 그 젊은 나이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 어린 나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발목이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오는데 저희 환자들도 사실 갑자기 발작이 생기면 다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그 뭐죠? 목발을 짚고 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그 급성염증은 치료하면 금방 좋아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식습관의 문제 이제 잘 봐야겠죠. 근데 식습관보다는 뭐 술을 먼저 잘 살펴보시고요. 식습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런 하는 걸 좀 피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청춘이다. 님 질문 한번 볼까요? 무알콜 맥주 마셔도 요산 수치에 영향이 있나요? 제가 무알콜 맥주를 잘 안 마셔가지고 거기 안에 성분을 잘 안 봤는데 일단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면 근데 그렇지 않죠. 예,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만약에 맥주라면 이제 효모가 들어있거든요. 효모는 또 요 퓨린의 함량이 좀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코올과 외에 효모가 있기 때문에 맥주는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분이 요산이 높거나 통풍이 있다면 좀 그것도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정님,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통풍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요산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그 요산이 올라가 있으면 그 요산 자체가 또 혈압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아마 그 고혈압을 치료하는 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하실 텐데 거기에 이제 신장 기능과 요산 수치를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때문에 통풍에 걸리는 건 아니고 통풍에 걸려 있고 요산이 높으신 분들은 고혈압이 올 가능성이 더 오히려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졸 카멘 뭘까요? 죄송합니다. 요산 수치는 평소 7.0이고 칼슘 수치도 평소 정상 범위를 조금씩 넘습니다. 참고로 신장, 요로 결석이 자주 생겨 조심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검지와 셋째 발가락 통증이 있습니다. 3주간 삔 것처럼 걸을 때 통증이 있는데 파스나 진통 연고를 발라도 소용이 없네요. 통풍인지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크게 붓거나 통증이 매우 심한 것도 아니고 걸을 때마다 불편한 정도인데 이 정도를 통풍으로 볼 수 있는지 이분은 이미 이제 요산도 조금 높고 요로 결석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미 관절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꼭 가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통풍에 의한 그 발작, 그 급선염증이 아주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는 그런데 가끔은 아주 애매하게 좀 아픈 게 반복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특히 또 신장에 이미 결석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단 통풍이 생겼는지를 꼭 그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직은 청춘이다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요산 수치가 6점대에서 7점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정도 유의미한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환자로 통풍 1단계로 보나요? 실제 고요산 혈증 해당자 중 몇 %가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통풍 환자가 되나요? 이제 요거 이제 일단 6점에 7점이면 좀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니고 이제 정상 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요산 수치를 한 6 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건강검진 그 차트상에서 정상 수치 7 이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을 넘어가면 일단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요산이 높은 분들 중에서 일부가 통풍으로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이게 이제 7 이상일 때 또 8 이상일 때 9 이상일 때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는데 되게 9가 넘어가면 통풍으로 진행된 환자가 절반이 넘는다라는 그 논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보면 뭐 이렇게 많은 퍼센트는 이분 같은 경우에 7점대 초반이면 많은 퍼센트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서 이제 더 올라가는지 또 신장 기능에 또 문제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또 리얼 421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병원 의사는 왜 약을 안 주나요? 약 달라고 해도 피부 부작용 많다고 안 주는데요. 요로 결석으로 콜라색 소변도 봤었는데 지금은 결석이 소변으로 나왔습니다.
약 안 먹고 있다가 신장 기능 자꾸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분이 요산 수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을 주기는 어려운데, 일단 요로결석이 있고, 만약에 이분이 요산이 높다면 치료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약간 선생님마다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그 예전에 썼던 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통풍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뺐는데, 예전에 많이 썼던 그 수십 년 전에 썼던 수십 년 전부터 쓰고 있는 아주 고전적 약이 있잖아요. 그 알로퓨리놀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제 그게 극히 일부 환자에서 아주 심한 그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도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좀 조심할 약이 있고요. 근데 요즘엔 사실 그 약은 잘 안 씁니다. 그 약이 우리나라 사람 같은 그 인종에서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있는 그 어떤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요즘 잘 안 쓰고요. 요즘에는 그 페북소스테트라고 해서 그런 심각한 피부 부작용이 없는 보다 안전한 약을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게 좀 걱정되시면은 그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 음료도 안 좋나요? 제로 음료. 제가 음료수의 그 내용을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음료수 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과당이 없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당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과당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묵의 소리님. 네. 통풍에 안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왜 맥주가 유독 통풍의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진 걸까요? 사실이 맞나요? 이거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술에는 그런 그 통풍의 요산의 그 원료가 되는 퓨린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단 맥주에만 들어있고요. 맥주에 그 효모가 있는데 효모가 그 퓨린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사실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알코올은 다 요산에 또 통풍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같은 알코올의 도수일 때 그 퓨린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많이 요산을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요 원인으로 해서 좀 피하라고 말하는 거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님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자보다 남자가 통풍에 더 잘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통풍도 류마티스 질환 같은 거라고 하던데 남자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이 얘기는 제가 아까 슬라이드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통풍의 그 발생률은 여자로 따졌을 때 폐경 전하고 후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폐경 전에는 정말 드뭅니다. 거의 드물고요. 예를 들면 신장이 안 좋거나 또는 무슨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라면 여자분도 폐경전 여성에는 거의 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폐경전 여성의 통풍 환자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폐경전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그 요산의 분비를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 효과 때문에 통풍이 잘 안 생긴다. 통풍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이제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남성과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이 술이나 고기를 덜 드셔서 그런지 실제로 폐경 후에는 같은 나이의 남자하고 그런 발생률 차이가 크게 없다고 하는데, 그 폐경 후에 여성분 중에서도 사실 통풍 환자는 많지 않죠. 그래서 거의 남자 환자의 질병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더러 그 나이 드신 여성분도 환자분도 통풍에 걸려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HJL님, 60대 여자 환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요산 수치가 5에서 7 나오고
BUN이 20에서 25 사이입니다. BUN이라는 게 이제 신장 기능을 알려주는 수치인데요. 이 정도면 뭐 약간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지 외반이 있는데 통풍과 어떻게 구별하는지요. 신장 기능은 58에서 60, 이게 이제 사구체 여가율을 얘기하는데 58, 60이면 약간 떨어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술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한쪽 콩팥이 작다고 합니다. 콩팥에 작은 물혹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콩팥에 물혹도 있고 한쪽 콩팥이 작다고 하니까 신장 기능이 일단은 양쪽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신장 기능 수치도 약간 떨어져 있고요. 또 요산은 5에서 7이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면 되는데, 그 무지외반증 아까 제가 그 슬라이드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엄지발가락이 이제 안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생겼는데, 그 무지외반증도 안쪽에 그 이렇게 구두나 그런 신발과 닿으면서 그쪽에 국소적 염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통풍 발작이 생기면 훨씬 그 엄지발가락 관절이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더 전반적으로 많이 빨개지고요. 그리고 통증도 굉장히 심해서 잘 딛지를 못하는 증상이 생길 텐데, 이제 그러면 이제 통풍에 의한 염증을 먼저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걱정이 되시면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저희 류마티스 내과 병원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겠고요. 일단은 뭐 요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신장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흰둥이 푸들리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경구 피임약 먹으면 요산 배출 안 되나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공부를 안 해봤는데, 경구 피임약도 그 여성 호르몬제 계통이죠. 근데 이제 용량이 달라서 이제 생리를 안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요산 배출을 억제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또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정신없이 답을 해줬는데 좀 적절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